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양 자식이면 지 친력이라. 자식을 길러보면 부모의 애쓰심을 안다. 기를 양. 어린 자식에게는 낳아서 기르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낳아서 먹여서 기르다. 그러니까 먹인다는 게 여기 주안점이에요. 그리고 어른아기에 해당될 때는 봉양하다. 봉양할 양. 양양자는 성부 소리를 나타내죠. 양자가 똑같아요. 예. 요 밑에는 여기 내려와야 되는 게 생략된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밥식자, 이게 이제 의미부가 되겠죠.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 먹여서 기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먹을 식자가 의미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봉양한다 할 때는 그 음식으로 뭔가를 드리는 거, 음식을 드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글자 자체로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봉양하다. 그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쉴식, 숨을 쉬다. 번식할식, 자식식 다 됩니다. 네. 자, 스스로자. 스스로자는 코의 모습을 형상한 글자예요. 코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보였나 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마음 심자. 그러니까 일단 숨을 쉰다고 하니까 코가 들어있고 또 번식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번식을 한다는 건 자식을 낳는 거니까 자식 식자도 있습니다. 알지. 화살시와 입구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지는 다른 알지자가 들어간 거를 좀 같이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자에 밑에 해일자, 지혜지, 병들어 기댈 역자가 있으면 어리석을 치, 백치미 뭐 이런 얘기 좀 간혹 하잖아요. 백치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걸 백치라 그러잖아요. 그 백치 할 때 치예요. 어리석을 치. 또 여기에 벌레 충자가 같이 합성이 되면 거미 지자예요. 똑같이 지 아니면 치 발음이 나오죠. 여기는 지혜로울 지, 백치할 때 어리석을 치, 거미 지, 음이 거의 같거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친할 친, 어버이 친,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친.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이 볼견자가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게 그 왼쪽 글자는 마치 설립자랑 나무목자가 합해진 글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고어로 가면 설립자와 나무목자 모습이 아니고 매울신자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여덟 팔자 모양이 있겠지만 이 매울 신자가 기본이에요. 그 매울 신자는 그 고문 도구 같이 그 날카로운 꼬챙이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제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맵다라는 파생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시를 해야 되는 대상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과거에는 그런 의미로 형성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좋은 의미로 바뀌었죠.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 부모님이잖아요. 어린 자식을 가까이서 이렇게 살펴주는 거 그런 의미로 좋은 의미로 변했어요. 그래서 어버이 친자가 이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 또 친부모 뭐 친척할 때 친자가 다 있잖아요. 그 친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부모잖아요. 부모. 그 다음으로 가까운 게 형제. 쭉쭉 가다가 뭐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친할 친자는 이게 범용해서 넓게 쓰지만 어버이라는 의미를 가장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에서 친자 그러면 일단 어버이를 먼저 번역할 때 어버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양 자식이면 지 친력이라. 자식을 양육하면 부모님의 힘쓰심을 알게 된다. 양 자식이면 지 친력이라. 자식을 길러보면 부모의 애쓰셨음을 알게 된다.
이덕무의 열상방언 글입니다. 농부 아사라도 침궐종자라.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씨앗을 벤다. 농사농. 구불곡자와 별진자로 구성이 됐어요. 이 별진자는 뭐 자축이면진사 오미신유술에 뭐 십이지진 뭐 이런 표현으로 쓰지만 본래는 민물조개 신자예요. 그래서 민물조개가 규모가 커서 그걸 가지고 농사짓는 도구로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농사농의 글자에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굶주릴 밥식자, 먹을식자하고 나아자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굶주리다 하니까 음식물로 밥식자가 주요 의미부로 들어갔고 나아자 이거는 이제 성부로 들어간 거죠. 베개침자 다니는 모양, 나아갈 임, 나무목 이 두 개로 구성이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 목침이라고 해서 베개를 대부분 나무를 이렇게 좀 깎아가지고 그걸 베고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목침 같은 거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날씨가 더운 여름에 머리 부분이 좀 시원해지라고 목침을 베기도 하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근데 과거에는 물건들이 귀했을 당시에는 아마 그 따뜻한 베개, 푹 씹히는 베개는 일반인들은 아마 못 썼을 거예요. 다 나무로 베개를 만들어 썼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일단 나무목에 들어갔어요. 베개 침자에. 그리고 이 글자 베개침의 하나의 구성 요소인 다니는 모양임, 나아갈 임자가 이제 베개침으로서는 침 발음이 나잖아요. 침. 여기에 물수자가 이렇게 배합이 되면 나무목 대신에 물수가 들어가면 가라앉을 침몰하다 할 때, 그리고 눈목자가 들어가면 노렵을 탐자예요. 호시탐탐 할 때 그 탐이에요. 탐. 호시탐탐 할 때 그 호랑이의 눈으로 노려보고 노려보다. 이 호시탐탐이거든요. 자, 베개침, 가라앉을 침, 노렵을 탐. 음이 많이 닮았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 걸자가 포함된 글을 보면 일단 그 걸자 이 상태에서 발족이 들어가면 넘어질 걸, 또 일어설 걸. 이거 반대적인 의미인데 두 개가 다 포함돼요. 넘어지다 일어서다 다 돼요. 넘어질 걸, 일어설 걸. 걸기대회 할 때 그 걸자예요. 일어설 걸. 그리고 이번에는 이 자리에 개견자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개견자가 들어가면 날뛸 걸, 뭐 전염병이 창궐하다 할 때 걸자예요. 개가 미쳐 날뛰다. 기본적으로 날뛸 걸 이렇게 훈음을 대면 되는데 그 의미는 미쳐 날뛰는 거예요. 미쳐 날뛸 걸. 씨종, 씨앗, 씨종. 벼화하고 무거울중이 같이 결합되면 씨종이 됩니다. 씨앗이 그 같은 면적에서 제일 무겁잖아요. 식물 중에서. 이 무거울중은 씨종의 성부가 되겠습니다. 중, 종 닮았어요. 그쵸? 벼화자는 의미부가 되겠습니다. 벽씨를 말하는 것으로,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모든 씨는 이 종자 할 때 그 종입니다. 자, 번역을 보겠습니다. 농부 아사라도 침궐 종자라. 농부는 굶어서 죽더라도 그 종자를 벤다, 베고 잔다. 농부 아사라도 침궐 종자라.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씨앗을 벤다, 머리에 벤다. 그러니까 절대 안 먹겠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굶주려서 죽더라도 그 씨앗만큼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 다음 그 파종기 때 이걸 뿌려서
그 수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 다음에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는 더 훨씬 더 굶어 죽는 거죠. 아예 농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씨앗을 이 종자를 마지막 남은 씨 뿌리기 위해 남겨놓은 종자는 소모를 하지 않아요. 이 글은 정약용의 이담 속찬에 있는 글입니다. 정약용의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이담 속찬에 이런 설명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우린자 부지 신사이 제차무용이라. 다음과 같은 걸 말한다. 어리석고 인색한 자는 뭘 모른다. 부지, 다음을 모른다. 몸이 죽게 되어 재물이 또한 무용임을, 쓸 수 없음을 모른다. 이런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말씀어는 이 전체에 대한 동사예요. 이 우린자, 부지, 신사이, 제차, 무용 전체가 하나의 절이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은 그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리석고 인색한 사람은 자기 몸이 죽으면 그 재산 또한, 재물 또한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좀 특이한 해석이네. 그래서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설명을 찾아봤어요. ABC가 있는데, 농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만은 꼭 보관함을 뜻함. 이 문장 자체가요. 또 사람은 죽을 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앞날을 생각함. 그러니까 A와 B는 사실 같은 내용이죠. 앞날을 생각해서 종자를 보관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어리석고 인색한 사람은 자신이 죽고 나면 재물도 소용이 없음을 모른다는 말. 이건 사실 12번의 해석은 정약용의 관점에 의해서 나온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정약용이 살았던 그 조선 말, 그때에는 그 민생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종자라도 당장 먹지 않으면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굶주림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어떤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에 많은 백성들이 놓여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우리가 역사 공부를 자세히 안 했어도 그때를 살았던 지식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당시에는 그만큼 당장 내일도 약속할 수 없는, 내일도 알 수 없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그려져요. 그래서 똑같은 속담이라도 이렇게 해석을 참 이렇게 달리합니다. 내년에 당장 오늘 내일 굶어 죽으면 내년에 종자가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 사실은 참 조선말의 그 암담하고 서글픈 어떤 그런 환경, 사회적인 환경, 민생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긴 합니다.